아이의 하루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하루 중에서 어떤 행동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시험은 성적표에 나타나지만 실제 이 성적을 만들어내는 행동들, 이 행동들은 시험 이전, 훨씬 이전에 그 평범한 하루 속에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스티븐 코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은 일치하는가? 문득 이 질문이 어른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되겠다 싶었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대해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과 습관, 그리고 아이들의 하루의 구조가 실제 이 친구들의 학습과 성장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평생 좋은 삶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좋은 삶인지, 또 어떻게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아리스토텔레스도 재능보다는 이 습관에 주목을 했다는 점이거든요. 사람은 자신이 반복하는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행동을 반복하면 정직한 사람이 되고, 또 매일같이 읽는 행동을 반복하면 독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배우려고 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매일 읽는 학생, 매일 복습하는 학생, 시간 관리를 하는 학생. 그래서 이 결국 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 특별한 결심, 특별한 하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좋은 습관은 왜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울까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의지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시는 그 피드백 중에 하나가 아이가 전혀 공부할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다. 매일같이 학원 왔다 갔다 해도 쟤는 도대체 공부할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듣거든요. 하지만 심리학자 이 데니얼 캐더먼이라고 하는 분은 좀 다른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봅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연구가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에서 이분이 정말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의 뇌가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아끼려고 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깊이 생각하는 일보다 쉽고 즉각적인 일에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또 생각을 해보면 독서나 공부는 시간과 집중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지만 짧은 영상들은 아주 적은 에너지로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이 좋은 습관을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의지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지금 스마트폰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요. 짧은 영상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알림은 계속 울리고 재미있는 콘텐츠는 또 끝없이 추천이 되거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집중을 유지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저는 학생들이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다른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가 아니라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일상 자체가 집중하기에 어려운 환경은 아닐까. 그리고 집중하기에 조금 더 쉬운 구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14년간 아이들을 옆에서 지켜보면 계속해서 좋은 이 결과를 내는 친구들은 좀 공통점이 있어요. 본인들의 하루 안에 정말 이 리듬이 좀 있다는 거거든요. 학교 끝나고 와서 뭐 숙제하는 시간, 복습하는 시간, 시험을 좀 준비하는 시간, 또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이미 습관적으로 잡혀 있는 이 돌아가는 하루 구조가 있어요. 오히려 뭔가 반복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쉽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매번 매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나의 루틴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어떤 특정 시간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반복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목표보다는 시스템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점이 되겠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너무 유명한 책이라서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저자분께서도 결국 목표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만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진전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학생들도 비슷해요. 영어를 잘하고 싶다, 성적을 올리고 싶다, 나도 책을 많이 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일 저녁 8시에는 뭐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복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또는 학원을 다녀온 날에 그날 뭐 받은 시험지가 있으면 틀린 것을 그날 다시 본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그 하고 싶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그냥 어떤 의지만 표현하는 것보다 정말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행동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매번 반복해서 루틴화를 시키고 자동화를 시켜놔야지만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는 너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아직은 그런 경험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른들이 옆에서 또 부모님이 또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해나갈 수 있게끔 그 습관 잡기를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는 어떤 의지를 보였을 때 잘할 수 있어 이런 격려 메시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실제 매일매일 보내고 있는 이 하루의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 아이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하루를 설계해서 이제 그 하루를 계속해서 나만의 리듬으로 매일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내가 그것을 해나가면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남겨봅니다.